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아반떼 CN7 시세가 어떤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제원부터 한번 보실 텐데 2022년식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통은 4발짜리 4기통, 흡기는 터보 안 들어가고 자연흡기, cc는 2.0도 있긴 한데 1600cc, 연료는 휘발유 기준으로 볼 거고, 마력수는 123마리에 말이 끌고 가는 힘이라고 하는 123마력, 그 다음에 토크는 15.7인데 실질적으로 뭐 스포츠 모드 놓고 다니면 또 올라갈 수도 있긴 합니다만, 연비는 실질적으로 14.9에서 15.4라고 하면은 보통은 한 15km 정도 되는구나 라고 아실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출퇴근 막히는 시간에 운행을 하다 보면은 한 12, 13, 14 나올래나, 공인 연비를 이제 고속도로 기준으로 이제 측정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연비를 다 충족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될 때가 있고, 대형차 기준으로는요 4990mm 이렇게니까 센치로 보면은 4m 65cm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략적으로 대형차랑 비교를 해보면은 한 20cm 정도 길이가 한 요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폭은 대형차가 2m 조금 안 되는 1890 내지는 뭐 990, 그러니까 2m 좌우로 그런 경우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요거는 1m 82.5cm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뭐 유의미한 엄청난 큰 차이가 아니더라도, 주차장에 10cm 정도 크기라고 하더라도 내리고 탈 때 좀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딱 적당한, 경차보다는 좀 덜하지만 대형차보다는 좀 내리기 편한 그런 폭을 갖고 있다. 그래서 대형차나 SUV 큰 차를 타다 보면은 옆 사람과 멀어질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좀 가깝게 조금만 이게 팔을, 여기 센터 콘솔이라고 할까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놓으면은 팔꿈치가 가끔 닿는 경우가 준준형은 좀 있을 수가 있는데, 대형차는 좀 그런 게 덜하죠. 대형차랑 준준형 차랑 이제 비교하는 거는 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느낌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축거는 앞 타이어와 뒷 타이어 중간에, 휠 중간에 그 길이를 봤을 때는 실내 공간의 크기를 좀 가늠하는데 지표가 될 수가 있는데 2m 72cm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치수는 일반적으로 15인치에서 16인치 이렇게 나와 있고, 앞바퀴 굴림 방식으로 전륜구동, 그 다음에 변속기는 CVT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이질감이 느껴지거나 7단 DCT 뭐 이런 거는 또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토션빔을 이제 보통 SM6에서 볼 수가 있었었는데, 토션빔이 조금 이제 승차감이 안 좋은 경우가 SM6에서는 두드러지게, 이 세팅 느낌 때문에 그런 건지 몰라도 좀 힘들었는데, 아반떼 같은 경우에 토션빔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승차감이 그냥 그렇다, 뭐 안 좋다라는 건까지는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N9 같은 경우에 뭐 마력수가 상당히 이렇게 올라가고 연비 좀 줄어들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만, 뭐 7단 DCT 뭐 수동도 있고 한데, 7단 DCT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5년 있다가 뭐 미션 좀 나가고 미션 케이스 갈아야 되고 뭐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LPG는 그냥 자동 6단에 뭐 토션빔 이런 건 똑같고, N9의 서스펜션은 토션빔이 아니라 멀티링크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N9은 이제 터보 들어가고 1.6은 자연흡기, LPG도 자연흡기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오늘은 인스퍼레이션을 볼 겁니다. 모던은 이게 차이가 인스퍼레이션과 너무 두드러지기 때문에 가끔 모던에서 옵션 추가 상당히 해갖고, 야 이거 모던인데 거의 인스퍼레이션급이네 라고 하는 경우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그런 매물은 찾기가 또 어렵기도 하니까 일반적인 아반떼 CN7의 인스퍼레이션 한번 보자면, 10만 킬로를 기준으로 볼 건데, 이하로 기준을 볼 건데, 이거를 빼고 보면은 98대가 인스퍼레이션만 봤을 때 있는 거고, 10만 킬로 제한을 걸어두면은 대수는 대부분 10만 킬로 이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키로수 다시 빼고 보면은 98대, 그러니까 대부분 키로수 더 많아도 싸게 사고 싶다 하시는 분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된 편에 속하다 보니 대부분 10만 킬로 이하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흰색은요 대수가 43대 있고, 검정색은 대수가 11대, 그리고 회색의 종류가 이제 은색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은색이 회색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색깔이 많이 선호되는 색깔이 사실은 아닌데, 이 색깔은 좀 짙은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선호되는 색깔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상관없다 하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으실 텐데, 똑같은 금액으로 이 색깔이 아니라 만약에 이 색깔을 구매하시면은 똑같은 금액, 똑같은 키로수, 똑같은 조건이라고 봤을 때는 좀 손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팔 때 약간의 영향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흰색 기준으로 한번 보자면 43대 있고, 많은 분들께서 흰색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짙은 회색이랑 검정색도 3순위로 보겠다
없다라고 하실 때가 많으신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이 방문을 하셔갖고 이렇게 보다 보면은 흰색 아니면 회색으로 가실 때가 많거든요. 다시 한번 회색은 대수가 부족한데 우리가 아는 은색이라고 생각하는 색깔도 포함이기 때문에 은색보다는 좀 단색으로 농도가 짙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월등히 싸지 않으면은 요 색깔보다는 이 색깔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밤에 보면은 이게 검정색이야 회색이야 라고 불리는 요 색깔은 아니고 요 색깔 말이죠. 그렇게 볼 텐데 시작가를 색깔 다 빼고 보자면 제일 싼 건 얼마였을까? 1489만원. 이거 깎이기 전 금액입니다. 정찰제로 이제 파시는 업체들도 많은데 보통은 다 깎인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정보는요, 경기도, 인천, 그다음에 김포, 부천, 안산, 수원 차들 위주로 나와 있는데 매매단지 규모가 다른 데는 마당식 혹은 철탑식으로 이제 한정된 부지 속에서 억지로 막 때려 넣은 듯한 규모가 좀 있어야 철탑 이런 데일 수 있는데, 콘크리트 구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그런 주차장 그런 느낌으로 해서 보는 게 뭔가 차 지나다닐 때 소리도 그렇고 분진, 먼지가 이제 오픈되지 않고 창문으로 또 막혀 있다 보니까 유동적으로 환기를 해주고 하기 때문에 보시는 이제 쾌적성과 차에 내려앉는 먼지의 뽀얌 이런 것들은 규모가 좀 있는 그런 수원, 가장 대표적으로 도이치 오토월드가 좀 일반적인데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매매단지에서 지하 5, 6층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하 5, 6층으로 되어 있는 매매단지가 또 있고, 저 멀리 여기 옆에 하얀색도 여기 지하로 매물이 좀 있고, 저 멀리 역시 이제 도이치 오토월드보다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좀 더 작긴 한 SK 부이오모터스, 이렇게 수원도 있고 인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매물이 엄청 많다. 다른 데서 보시는 것보다 유리한 쪽을 선택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3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끝물로 허위 매물이 창궐 하고 했었었는데, 요즘에도 어느 정도 비싸게 판매한다라는 게 무조건 범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싸게 살지, 똑같은 차를 비싸게 살지 말지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딜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정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맞습니다. 그게 맞고 하기 때문에 잘 고르시는 게 중요하고, 매물만 너무 싼 것들 이런 저렴한 쪽에서 보시게 되시면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차로 보게 됐을 때 시세 공부가 안 되어 있으신 분이시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예를 들어서 1790에 팔려고 해요. 그 딜러가 깎아주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은 이 금액에서도 원래 깎이는 금액이 그 딜러한테 또 수익이 불리는 금액까지 이렇게 가시는 거고, 여러분들께서는 자의에 의해서 계약서에 서명을 하신 거기 때문에 조금 비싸게 샀다라고 하는 게 범죄는 또 아니긴 한데, 기망에 원래는 조금 이제 범주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시세를 아시는 게 중요하다. 유튜브 유명하다고 해서 믿고 갔다 해서 구매하실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속일지 안 속일지, 요즘에 예전에는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연예인급으로 공인이니까 얼굴 내놓고 하는 사람이 속이겠어? 뭐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요즘에도 많으신 것 같아요. 사람 성격에 따라서 어느 정도 믿느냐에 따라서 다르실 수가 있는데, 예전에 미음으로 시작하는 업체, 여러 업체가 유튜브로 이제 정직한 척을 하고서 눈탱이 치는 경우가 많았죠. 지금도 폐업을 한 업체가 두 군데 있었고, 물증은 아니고 심증이긴 합니다만 거의 확증적으로 그렇게 눈탱이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싸게 파는 업체들이 아직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구독자 4만 명 업체 갔다가 소개해드린 금액보다 80만원 비싸게 판매하려고 시도했던 업체도 있기 때문에, 시세를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힌트를 드려갖고 이 정도 선을 보십시오 라고 하면은 위아래로 200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150만원 내지는 200만원 텀 안에서 예를 들어서 1800선 1900선 보시면 됩니다 하면은 1700부터 2000 사이 보면은 매물이 몇백 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권유, 추천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가는 1489만원, 제일 비싼 거 거꾸로 보면은 2470까지 인스퍼레이션으로 봤을 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1489만원, 이게 맞느냐 준비를 할 때, 이게 무사고라고는 적혀있지만 단순 접촉이라는 얘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별로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부러 찍진 않은데, 파란색을 찾으시는 분이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제 기준으로는 끕니다. 1598만원짜리도 이게 왜 이렇게 쌀까? 라는 의심을 일단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거죠. 이렇게 겉면이긴 하지만 자발적으로 많다. 누이누수 분량은 실제로 보긴 봐야 되고, 많은 분들께서 10분 중에, 여러분들도 포함이 되실 거예요 아마 제 추측컨대. 과반 이상이니까 10분 중에 7, 8, 9분 같은 경우에 이걸 안 보세요. 여기 특기사항 및 점검자 의견란 여기를 보셔야 되는데, 내차 피해 이외에 343만원 정도
정도에 수리하는 게 정비를 뭐 전후엔다, 휠하우스, 필러 패널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도 제 기준으로는 물론 이제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제 기준으로는 뺍니다. 그래서 보세요. 1600, 1600, 1600대,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계속 1700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1700만 원대부터 시작이구나 라는 추측을 일반적으로 쉽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든 더 싸게 살려고 이 금액이면 아반떼 AD나 더 뉴 아반떼 AD보다는 나는 1400대 요거를 그래도 색깔 상관없는데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보다 일반적인 금액대로 일단은 준비를 하시는 게 실제 현장을 방문을 하실 때 착오가 덜하다라는 거죠. 요 금액만 준비하면 헛걸음 하실 위험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우선 예산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그런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움직이시지도 않고 매물을 고르려고 정답을 구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딜러가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직접 고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요런 아까 점검자 의견란 있지 않습니까? 요 차가 안 좋다라는 건 아니고요. 점검자 의견란 밑에 요거를 안 보시는 경우가 많다. 이거는 뭐 경미한 것 같습니다. 55만 9,980원 1700선부터는 이제 슬슬 볼만한 차가 나올 텐데 드론 날짜도 이게 중요합니다. 또 제일 중요한 거 두 개를 꼽으라면은 점검자 의견란 이거와 함께 밑에 들어온 지 예를 들어서 한 2, 3개월 넘게 안 팔린 차라고 한다면은 이게 비인기 차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안 나갔을까 궁금해하지 마시고 일단은 좀 걸러 놓으면 좋은 차 구매하실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차는 오늘 날짜가 녹화 날짜 기준으로 11월 14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는 보면 엄청 방전도 안 돼 있을 거고 깨끗할 확률이 높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텐데 예리하신 분들은 하나인바 이거 렌트카였네. 이거는 빼고 렌트카라고 하더라도 요즘에 1인 신차 장기 렌터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렌트 이력이 있는 거를 배제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후보 리스트에 아예 배제는 하지 마시고 일단은 최종 후보 5대 안에 넣는데 렌트 이력 있는 것도 포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태까지 판매를 해갖고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라고 말씀드려도 그래도 찜찜하신 거예요. 그거는 소비자로서의 일반적인 상상? 이거는 빼야 되겠는데? 이거는 딜러 입장으로 봤을 때는 넣어도 되는데? 근데 소비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요거는 빼야 되겠다. 이렇게 좀 이질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딜러분들은 대부분 렌트 이력이 있다라고 해도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건 딜러니까 그렇지. 내가 탈 거야. 내가 탈 거니까 난 렌트 이력 있는 거를 도저히 볼 수가 없겠어. 나 제주도에서 렌터카 탔는데 내가 탔던 차랑 비교를 해보면은 차가 조금 나가긴 나가도 좀 답답하고 엔진오일 안 갈고 아무튼 난 못 타겠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제가 여태까지 봤을 때 제가 안 타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설명을 완전히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많이 경험을 해봤고 여러분들은 경험을 해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액이 계속 올라가요. 너무 비싼 거를 저도 원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싼 거 아까 말씀드렸던 1600 이하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라는 거죠. 그러면은 1700부터 보라는 얘기인가? 라는 건데 모던은 이렇게 생겼어요. 앞에 라이트가 HID 아니면 전구 타입으로 되어 있고 여기 뒤에 전구로 되어 있고 스마트도 그렇고요. 모던이 그렇습니다. 근데 인스퍼레이션은 이렇게 앞에 LED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 이렇게 또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이어지지 않는 아반떼 CN7을 왜 사는지 모르겠다. 그거는 비싸니까 이거는 솔직히 이쁜 건 알겠는데 요거 때문에 1,200만원 더 주는 걸 용납을 할 수 없으신 분이 계시고 나 1,200만원 더 줘도 300만원을 더 줘도 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사야지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 이게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가 있는 거고 모던이 있는 거고 스마트는 휠도 깡통일 때가 대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이드미러도 손으로 접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나눠진 겁니다. 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1000초도 이제 가능한 차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옵션이 너무 없고 휠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근데 휠은 밖에서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또 현명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여하튼 모던을 구매하는 게 정답이라고 볼 수도 없고 정답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고 여러분들 성격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되시는 부분이 아닐까. 남이 끌고 다니는데 그거를 가타부타 얘기하는 거는 본인들 자유지지 않을까.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전파하는 것도 자유긴 합니다. 저 같으면은 성향이 요게 좀 성향이긴 한데 매입한 차가 요거라고 하는데 차가 좋다. 키로수도 짧다. 적당한 가격에 매입했다 하면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차이가 엄청나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휠 차이가 있고 옵션 차이가 있고 또 그럴 수가 있죠. 계기판 디자인이 또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인스퍼레이션 계기판만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은 요거 전자식 디지털 계기판이에요. 모니터가 아니라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요게 계기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어라운드 뷰가 아니라 후방 카메라 이렇게 되어 있고
시트는 전동 시트. 허리 나오고 들어가면은 장거리 운전에 좀 편한 그런 부분이 또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20분을 녹화를 했는데 이제 금액선에 대한 이해 어느 정도 되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빨리 흰색을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2페이지 총 3페이지가 나오는 거예요. 한 페이지당 20대씩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 순서로 보시는 걸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실 텐데 매매단지에 들어온 차들이 요즘에 어느 정도 가격으로 형성이 되냐, 제일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차로 추측이 되는 요 차는 2290, 요 차는 2250, 요 차는 2050, 요 차는 1990인데 다시 표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은 스마트 33대, 모던 163대, 인스퍼레이션 뭐 이것저것 무사고 유사고 다 포함해갖고 135대, N라인 스포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쌌던 거 모던 중에서는 1140짜리가 제일 저렴했고 제일 비쌌던 거는 2190짜리로 이제 봤던 것 같은데 N라인 이런 거 빼고 적정선으로 보면은 1400 모던으로 봤을 때 1400부터 2050까지 있습니다만 중간 금액인 1725만원에서 왔다 갔다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고요. 중간 금액이 항상 오를 때가 많습니다. 인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 제일 쌌던 거는 1450 정도, 그 다음에 제일 비쌌던 거는 2450이었는데 적정선은 1700부터 2300입니다만 그러면은 맞죠? 저는 이거 아까 제가 직접 만들긴 했었어도 머리 쓰는 게 아니라 진짜 제가 조사한 그대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금액이 2000이에요. 그래서 2000 정도 보시면은 2000에 다 맞춰갖고 인스퍼레이션 보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가격 순서로 봤을 때 1700 정도의 차를 보시긴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흰색으로만 봤을 때 말이죠. 아니 색깔 관계없어요 라고 하면은 1800대까지 괜찮아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넉넉한 금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차가 이렇게 많은데 이게 다 별로라고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뭔가 수긍을 해야 되고 감안을 해야 되고 뭔가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확률이. 사진으로는 광택 직후에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전부 다 반짝반짝 뽀얘 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시트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때와 이렇게 울어있는 게 검정색은 좀 덜해 보이는데 이렇게 밝은색 시트는 이렇게 울어있는 게 좀 눈에 보이실 수가 있어요. 뒷자리 열선 있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간격 드라이브 와이즈 뭐 있는 거고요. 먼지가 좀 있었어도 이게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먼지가 두드러지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가죽 부분에 먼지가 있으면은 좀 덜 보일 수가 있겠죠. 뒷자리 열선에 그리고 또 여기도 마감 패브릭, 메모리 시트 있는 거, 차선 이탈 뭐 다 있죠. 통풍도 있고 남녀노소 타실 수가 있는데 나중에 팔 때와 비싼 거와 싼 차, 비싼 차와 싼 차가 나중에 판매를 했을 때 요 차 비싼 차가 모던보다 비싼 차가 손해냐 똑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접점이 어느 정도는 올 수는 있겠지만 10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도 이 차가 아마 굴러다닐 수 있을 텐데 가격 차이는 모던이랑 인스퍼레이션은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그 간에 누리는 게 10년여간의 더 편의사항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200~300만원 차이가 만약에 난다고 했을 때 분명히 값어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예산 때문에 도저히 못 사겠다, 알겠는데 못 사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옵션이 좀 별로고 그 다음에 LED나 휠 디자인이 좀 다르고 하는 거를 상관없어 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시는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아하시면은 구매하시는 거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700선의 차는 어떤 느낌일까? 키로수가 10만이 보통 다 안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키로수를 쭉 보면은 빨간색은 솔직히 못 사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요 색깔 요 색깔 사진 한번 볼까? 엄청 짙은 건 아니에요. 1740짜리 금액이 있습니다. 짙은 색깔은 아닌데 이 색깔 말고 짙은 거 보편적으로 그렇게 보시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위에 것들은 다 안 볼 거니까 쳐내려갔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라이트가 안 켜졌는데 이게 전구 타입이면 어떡해? 아닙니다. 인스퍼레이션은 다 이렇게 LED로 쫙 이어지는 그겁니다. 밖에서 야외에서 찍은 사진 같은 경우에 사진이 좀 더 적나라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막상 실제로 보시면 견물생심이라고 더 좋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HUD도 싸제로 이렇게 돼 있고 성능 기록부를 보면은 종합검사 날짜가 내년 11월 18일까지예요. 10월 19일인데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유효기간이 한 달입니다. 튜닝 없고 렌트는 있어요. 그래서 번호판이 하 넘버였잖아요. 구매하시면은 그제서야 바꿔줄지는 모르겠습니다. 559,980원. 렌트 이력 있어도 관계없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렌트 이력이 대부분 이 금액들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 키로수가 98,000 이래버리니까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6만에 이런 거 무사고라고 하는데 썬루프도 있대요. 1790짜리. 근데 사고가 이렇게 3개가 있고 5번은 솔직히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앞범퍼는 괜찮았나 보네. 이게 아니고 앞범퍼는 표시를 안 할 때가 많은 게 브라켓 플라스틱으로 이제 끼워갖고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볼트 방식이면은 까지고 이거는 갈았네 안 갈았네를 알 수가 있겠지만 이거는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표시를 안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밑으로 빼놓은 것들 이런 거를 이제 소비자분들이 잘 안 보시기 때문에 밑으로 빼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빼야 되겠죠. 제 기준으로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 빼고 다음 거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요건 8만이고 이건 4만입니다. 근데 금액이 10,000원 더하면 똑같기 때문에 이건 1800으로 읽어요. 딜러들은 대부분. 저는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데 이게 8만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파란색이에요. 구매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관계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도 좀 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인데 20만원만 더하면 또 65,000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맞아요. 올리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렌트일용 유무만 보자면 있을 거예요. 그쵸? 이 가격인 이유가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봤던 차 같은 경우에 1740짜리였나? 60 지나가면 기억에서 좀 있는데 이건 트렁크 플로어 안쪽까지 먹었으니까 이게 아니고 요거였던 것 같은데 1760 성능 기록부 11월 12일 날 들어왔던 이 차였습니다. 1760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60만원 정도가 더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검정색 시트 도저히 안 되겠는데 게다가 또 썬팅이 지금 보랏빛이잖아요. 썬팅만 바꿔줘도 차량의 만족도가 굉장히 올라간다. 면적이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 여러 가지 하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썬팅 좀 바꿨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근데 실내 천장 방음 이렇게 해놓은 거 못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저런 거 해놓으면은 누구 태울 때 좀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순정이 그래서 매입가 판매를 했을 때 제일 좋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이렇게 쭉 나오는 거고요. 후방 카메라 이렇게 나오는 거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있는 거고 블랙박스 검정색 시트가 관리하기는 진짜 좋죠. 통풍 시트, 핸들 열선 다 좋은데 1850 이게 비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합검사 날짜가 내후년 5월 22일까지 튜닝 렌트가 이제 없네요. 키로수가 75,000 이 정도면 뭐 그냥이죠. 더 짧으면 더 짧을수록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엔진 미션 보증 기간이 2025년 4월 23일까지 있는 겁니다. 정비 이력이 있다라고 하니까 보험 이력은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이 가격에서는 좀 금액이 정찰제가 아니라 좀 깎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매매단지 들어온 날짜도 11월 1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도 눈여겨 일단은 볼 필요가 있겠다. 금액 순서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20대인 1페이지 중에서 볼만한 차가 지금까지 2대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1840 요거는 키로수가 84,000이면은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좀만 타면은 1년만 지나도 10만이 넘어가니까 그래도 앞단위가 7만 정도는 돼야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느껴지지 않나 라는 거죠.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알겠는데 전 2,000에 맞춰야 돼요. 그렇습니까? 썬팅 보세요. 색깔이 좀 변색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팀장님 연식을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연식이요? 연식은요 죄송한 부탁이지만 만약에 보실 때 연식까지 너무 2021년식을 배제하잖아요. 그러면 볼차가 많이 없어집니다. 연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키로수가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바깥에 노면에 모래알갱이 유리에 맞아갖고 유리 돌빵이 좀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위험, 그 다음에 엔진이 그만큼 덜 흡입 압축 폭발 배기를 했을 테니 그만큼 노후화가 좀 덜 됐을 걸로 추측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워놓은 차는 좀 키로수 너무 짧은 차도 그래요. 제가 여태까지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자면요, 키로수가 너무 짧은 차도 그럴 수 있겠지만 이 정도 연식에 키로수가 뭐 10,000km, 20,000km 무조건 좋습니다. 근데 그런 차가 싸진 않죠. 그러니까 너무 비싼 차 필요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장으로 봤을 때 미래지향 쪽으로 보면은 한 6만, 7만 정도가 좀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좀 있다라는 거죠. 1880 이것도 비싼 건 아니긴 해요. 빨간색은 안 보실 거니까 이 색깔입니다. 썬루프도 있고 시트도 많은 분들께서 좀 좋아하시는 요 밝은색 시트입니다. 울어있는 게 좀 덜하네요. 메모리 있고 썬루프가 있으면은 또 좋죠. 소리 안 납니다. 검사 날짜가 2024년 12월 말일까지입니다. 튜닝 없고 렌트 없고 이제 1700 후반부터 쭈르륵 오다 보니까 이제 슬슬 렌트 이력 없는 차들이 눈에 보입니다.
진짜 오래 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키로수를 5만 이하로 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다 5만 이상이지 않습니까? 이제 1900 후반대부터 2만대가 나오는 건데 그냥 무사고라고 되어 있는 차들은 뭔가 펜다나 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예 없는 거 사고 싶다 하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그쵸? 싸면 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 싼 거예요. 왜 싸냐? 2만 킬로인데 2천만 원 미치다? 라고 하면 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만 킬로 파란색은 안 사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요 색깔도 좀 밝죠? 그렇기 때문에 1990 내지는 2000초 이 정도 돼야 이제 슬슬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이 차가 신차 가격이 얼마였나? 라는 궁금증이 또 들 수가 있는데 아무거나 이건 타이어가 많이 다른 것처럼 보이죠? 해서 10% 빠진 금액으로 조회가 됩니다. 그러면은 한 3천이 조금 안 됐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아까 썬루프 있었던 거 3페이지까지 왔나? 썬루프 이걸로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로 말이죠. 옵션 가격 빠지고 부가세 빠진 거니까 한 3천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지금 1000 이상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차를 예전에 이제 다른 차도 그렇고 검색을 해봤을 때 10% 빠진 금액으로 나오고 옵션 가격은 또 포함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얼추 맞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1900선 보시면은 미래지향 쪽으로 봤을 때 어차피 나중에 3년이든 5년 뒤에 팔 때 여러분들께서 원래 타시던 대로 타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팔 때에도 키로수가 짧은 차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의 추천은 2000 전후가 좀 적당하지 않을까. 1700선도 있긴 합니다만 그 가격인 이유가 있고 여기서도 막 고르다 보니까 2대 나오는데 그 2대가 다 조울이란 보장이 또 없기 때문에 일단 준비는 1900에서 2100 사이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조사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가운데 금액을 보시자면 말이죠. 그러니까 모던과 인스퍼레이션의 중고차 가격의 차이가 300만 원이 나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적정선으로 봤을 때 300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던이 대수가 더 많은데 인스퍼레이션도 그렇게 적은 대수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아반떼 CN7 한번 봤는데 인스퍼레이션으로 봤습니다. 모던까지 같이 하게 되면은 좀 더 내용이 엄청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모던을 만약에 옵션 그렇게 많이 필요 없고 모던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위에 클린카지.co에 봐주시면은 딜러 전산 이게 딜러들이 매입을 하면은 선택의 여지 없이 보통은 다 자동으로 올리고 그렇게 해야지 내 차가 빨리 팔립니다. 내가 못 팔면은 다른 딜러라도 빨리 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딜러 전산에 올리는 거를 자동화 이렇게 보통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던에서도 요 디지털 계기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런 매물도 이제 위에서 같이 한번 찾아보시고 어떤 매물이 괜찮은지 추천 좀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은 오셔도 되고 제가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기도 하는데 가급적이면은 오시면 좋겠다. 멀리 계신 분이시라고 한다면은 제 추천 매물 2대에서 5대 이렇게 넣어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의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할 텐데 수도권이시라고 한다면 수원이든 인천이든 한번 날 잡고 와주시면은 제가 이 딜러 전산의 환경 설정으로 금액 조작 안 했다라는 거를 다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빵원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50만원 예를 들어서 많은 딜러들이 50에서 80 이렇게 건드리는 경우가 많던데 이 금액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올라간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게 1489만원이 될 거예요. 0으로 바꾸면 이건 안 바뀐 거고 자 여기서 검색만 누르면은 바뀔 겁니다. 전체 금액 한번 봐주시고 아무거나 이 금액 중에 아무거나 봐주십시오. 50만원이 줄어들죠. 이렇게 그쵸. 그렇기 때문에 너무 희망적으로 좋게만 보시면은 믿을 딜러 찾으시고 하시면은 갔다가 다른 차로 돌려서 비싸게 구매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딜러 전산의 환경 설정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하시는 게 킥포인트다 라고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못 하실 겁니다. 갔는데 뭔가 분위기가 좀 말할 만한 분위기가 안 생기고 뭔가 빨리빨리 진행되는 것 같고 심지어 딜러 전산을 못 보시는 경우도 있으실 수가 있는데 주의하시길 바라겠고요. 꼭 물어봐 보십시오. 공격적으로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딜러들이 강한 손님한테는 못 남깁니다. 하지만 약한 손님한테는 남기는 게 또 딜러일 수가 있고 계약서에 자의적으로 요새 강압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는데 그냥 약간 분위기가 뭔가 좀 그래 라고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비집고 들어가서 딜러 전산 환경 설정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웃으면서 갑자기 이렇게 표정이 바뀐다라고 한다면은 그날 과연 사야 될까? 그래도 연차 써갖고 주말에 이렇게 왔는데 또 언제 또 어떤 딜러 만나갖고 또 어떻게 해?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안 만드시려면은 여러분들께서 시세를 어느 정도는 아셔야지 이거 본 건데 이거 왜 비싸죠? 라고 하실 수 있는 고객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저한테 오셔갖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없으십니다. 딜러 전산 환경 설정 다 보여드리고 게다가 또 여기 나와 있는 금액들 정찰제 한 대 없이 다 제가 금액을 내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해드렸으면 이런 말씀을 구매하셨던 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문매를 맞겠죠. 실효에 엄청 남겨지고 하기 때문에 안 그런다라는 약속을 또 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만족이 혹시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걸 굉장히 시세합네. 한글로 cleancards.com 사이트에서 한글로 cleancards.com 댓글란에 cleancards 링크 설명란에 cleancards 한글로 cleancards.com